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봤겠지만 혹시나 해서 부가적인 설명, 보충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연립부등식 어떻게 할 거야? 각각 풀어. 자, 1번. 불러. 3하고 마이너스 1. 맞지? 불러. 마이너스, 아니구나. 2라에서 x는 3 사이. 인정? 맞죠? 알아? 문제 없지? 2번. 그렇지. 근이 나오지? 얼마 나와? 2하고 a가 나오는데 문제는 답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얘는 연립부등식이니까 뭐 할까? 수직선 그리겠죠. 그려 봅시다.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자, 2는 여기 있어. 근데 a가 어디 있느냐가 문제야. 맞아, 틀려. a가 이쪽에 있으면 말이 돼야 안 돼. 여기다 짜맞추는 거지. 2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냐. 맞잖아. 그러니까 a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나와야 돼. 맞잖아. 맞아, 틀려. 맞습니까?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 인정? 이제 뭐 해봐야 돼? 등호. 다시 뭐라고? 같으면 이거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됐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니네가 잘 모르겠으면 해보라고. 마이너스 1에서 x가 3 사이와 and 마이너스 1에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그려봐서 이 답이 나오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맞아, 틀려. 그럼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고요. 얘는 2에서 마이너스 1까지니까 여기는 맞는데 마이너스 1은 지금 답에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말 되잖아. 여기 없으니까. 맞아, 틀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 돼도 되는 거야. 선생님이 부등식에서 항상 등호를 할 때 의미가 이거야. a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직접 해봐라. 경계를 해봐라. 해보면 말이 된다, 안 된다가 나오게 되지요. 중요한 얘기는 뭐야? 그냥 연립부등식이니까 수직선 그릴 거야. 근데 고맙게도 얘는 방정식이 풀리네. 맞아, 틀려. (22번) 중요한 말 뭐 나왔어? 얘가 허근. 맞아, 틀려. 얘가 실근. 맞니? 불러. D1이라고 할게요. 식이 두 개니까. 됐습니까? 0보다 작다. D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개의 공통 부분. 왜? 같고 and 그랬으니까. 자, 필수 23번. 여기에 숨어있는 조건들이 몇 개가 있어. 니네들 뭐가 떠올라? 둔각, 삼각형. 이게 딱 보인단 말이야. 맞아, 무슨 삼각형? 맞아, 무슨 삼각형? 기억나? 야, 둔각 삼각형. 니네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둔각 삼각형하고 예각 삼각형이 나오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알겠어? 모르겠어, 아직? 여러분들은 부등식을 풀 때, 다시 뭘 풀 때? 뭐를 찾아? 경계를 찾는단 말이야. 그럼 둔각과 예각을 얘기할 때는 뭘 생각을 하는 거야? 시작? 경계가 뭐야? 시작? 직각. 맞아, 틀려. 그러니까 항상
직각 기준에서 움직이는.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어. A, B, C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는 A제곱은 플러스 C작,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야. 그림이 있으니까. 맞지? 얘가 둔각이 돼. 다시 무슨 각이 돼? 그럼 얘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A가 커지겠지.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큰 거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틀려. 이렇게 되면 A가 줄어드는 거야. 우린 A 입장에서 얘기할 테니까. 됐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크다, 작다를 얘기할 때는 같다가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 아니면 머리에 쥐가 나. 맞아, 틀려. 그러니까 선생님, 세 변 중에 가장 긴 변이 누구야? 시작. X 플러스 1이야. 맞잖아. 여기가 X고 여기가 X 마이너스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맞습니까? 불러봐. 시작. X 플러스 1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보다 크다. 이러면 큰일 나. 이거 풀면 틀려. 왜? 모자라. 다시 뭐하다? 이게 여러분들이 둔각삼각형을 보는데 실제로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둔각 항상 삼각형이에요. 둔각삼각형이 아니라 둔각과 삼각형이에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둔각 얘기한 거야. 무슨 각? 그런데 둔각이든 뭐든 간에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 있다. 삼각형 무슨 조건? 삼각형 성립 조건이 뭐예요? 가장 긴 변은 x 플러스 x 마이너스보다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게 삼각형의 조건이죠. 맞아요? 이 조건도 들어가요. 하나 더. 쓸데없는 소리인데 얘네들은 다 뭐야? 길이야, 길이. 다시 뭐라고? 길이는 음수가 있어, 없어? 0 되면 돼, 안 돼? x는 1보다 큰 법. 그래서 원래는 이 세 개를 다 해봐야 돼요. 저 세 개 공통분이에요. 됐습니까? 이제 아마 밑에 거는 안 해도 될 거야. 자, 여기서 뭐가 나왔어? 둔각 삼각형이 아니라 뭐가 나왔어? 시작. 둔각 삼각형이 나온 거야. 다시 뭐가 나왔어? 삼각형. 둔각과 삼각형. 됐습니까? 둔각 삼각형 그냥 둔각만 되는 게 아니라 둔각과 삼각형 다 따져야 된다. 연습 문제 니네가 풀어? 봤겠죠? 아니었어? 그럼 숙제해. 자, 오늘은 이거 하고 끝날 거예요. 네. 2차 방식 실근해 조건. 몇 페이지 안 돼. 228쪽까지만 하면 끝나. 야, 이거 일시정 잠깐 눌러. 제목이 근의 분리예요. 근의 분리가 파트 1이 있고 파트 2가 있다. 근데 파트 1은 이 근의 분리가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근의 범위야. 그래서 근의 뭐라고? 근데 이 근의 분리 파트 1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근의 부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호라는 건 뭐야? 0보다 크다, 작다. 맞지? 인정? 그리고 근의 분리 파트 2는 어떤 0이라는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어떤 숫자보다 크다, 작다 또는 어떤 숫자 사이에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근이니까 이건 방정식이야. 다시 뭐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의 부호는요.
원래 근해 분리 파트 2 안에, 근해 범위 안에 부호가 들어가. 근데 얘가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됐습니까? 이 근해 부호에서 나오는 얘기들은요, 이 근해 부호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자, 보세요. 양근, 음근, 딴 거 다 필요 없어. 여러분들은 양근, 뭐 음근, 아니면 부호에 관련된 얘기가 뭐 서로 같은 부호다, 다른 부호다, 그런 얘기들 됐습니까? 이게 총 7가지가 있다. 여기에. 내가 말했어. 절대 이해 못한다고. 무슨 뜻이야? 7가지를 다 뭐 하면 돼? 외우면 돼. 이거는 그래도 연산이나 짧아. 자, 근데 근해분리 파트 2를 가게 되면은 몇 가지가 있냐면,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1가지, 2가지, 하나, 둘, 셋, 넷, 아이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것도 7가지네. 그래서 토탈 오늘은 14가지만 외우면 된다. 그런데 박기종 선생님은 이걸 다 외우고 있을까? 자, 지금부터 갑니다. 근의 부호가 나오는 단어는 자, 양근, 음근. 어떻게 하냐면은 딱 가르쳐 줄 테니까 이대로 토달지 말고 이대로 따라해. 아니면 7가지 다 외워야 돼. 알았어? 됐어요? 첫 번째가 뭐냐? 무조건 합과 곱의 부호를 따져. 예를 들어서 두 양근이다. 다시 한번 무슨 근? 두 양근 그러면 합이 양수야. 곱해도 양수야. 맞지?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야. understand?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순서대로 가.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양수야. 다시 알파 곱하기 베타가 뭐야?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양수다 그러면 반드시 판별식도 해봐야 돼. 왜 그러냐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양수면요 허근일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한번 무슨 근? 이건 현우는 알지?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면 무조건 실근인 거. 네가 저번에 얘기했었고 맞아? 그럼 이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안 써도 되는 거야. 다시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써놔. 뭐냐면 근의 부호가 나게 되면 합의 부호, 곱의 부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무조건 써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얘를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중요한 건, 자, 또 이제 양근, 음근. 제목이 뭐야? 부호야, 부호. 다시 뭐라고? 자, 1번. 두 양근이야. 두 양근이라는 거는, 조금 있다가. 그럼 뭐야? 합과 곱의 부호죠. 불러봐, 시작. 합은 양수다. 인정? 곱은 양수, 음수? 양수. 자, 그런데 곱이 양수기 때문에 우리는 판별식을 쓴다, 안 쓴다? 판별식도 해야 된다. 곱이 양수일 때만 판별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판별식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두 근에는요, 중근도 들어가요. 판별식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다른이 들어가야 돼. 다시 뭐 들어가야 돼? 중근은 근이 2개인 거 알지? 두 근 안에 중근도 들어가야 돼. 됐습니까? 이 3개의 공통 부분이 답입니다. 그 소리야. 7가지 만들 거예요, 지금부터. 요거 보면서 쫓아와. 두 음근이야. 다시 한번 두 뭐야? 어떻게 할 거야? 합의 부호는 음수야.
곱의 부호는 양수야. 맞지? 그럼 판별식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세 번째, 같은 부호. 다시 무슨 부호? 그럼 둘 다 뭐야? 양수나 음수야. 맞지? 그럼 부호 얘기가 나왔어. 두 근의 부호가 같다 이거야. 그러면 더하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맞아, 틀려. 맞지? 0은 아닐 거야. 맞지? 그런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됐어?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럼 판별식 올 거야, 말 거야? 올 거야. 네 번째, 요번에 뭐 하겠어? 다른 부호. 다시 무슨 부호? 그럼 얘네 둘을 더하면 말이야? 양수야, 음수야? 몰라, 안 해, 그래서. 못해, 난. understand?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겠지? 판별식 할 필요 있다, 없다? 제일 행복하죠. 됐습니까? 제가 보면 판별식이 먼저 나오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 요거 A. 4번에 따른 세 가지.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양근은 음근보다 항상 클 거야. 맞지? 양근 음근 나왔으니까 뭐 하자는 얘기야? 합과 곱의 부호를 따지자는 얘기야. 합하면 양수, 음수? 양수. 이해가니? 이게 3이면 마이너스 2다 그 소리잖아. 그러니까 더하면 양수야. 맞지? 곱하면 뭐야? 나 혼자 하면 되지 이제? 호응이 없네. 안 쫓아와? 이거 하기 싫어. 알았어. 지우고 이거까지 그냥 다 외우자. 음수야. 다시 한번 뭐야? 그러니까 판별식은 올 필요가 없다. B. 요번엔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뭐하다? 작다. 그럼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당연히 음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당연히 음수고 판별식을 쓸 일이 없고 왜 안 쓰냐면 판별식 쓰면 항상 성립해. 그래서 그러는 거야. C는 뭐야? 양근과 음근의 절대값이 뭐해? 같아.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야? 0이겠죠. 알파 베타는 음수겠지. 판별식은 쓸 일이 근해부 끝.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왜 이렇다는 얘기를 알 필요는 없어. 이미 설명 다 했으니까. 양근이 두 개니까 더하면 양수고 곱해서 양수고 맞아 틀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곱해서 양수일 때는 허근일 가능성이 있어. 다시 뭐도 있어? 지울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0이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2. 양수야. 맞지? 알파 베타가 5야. 양수야. 맞아? 더해도 양수, 곱해도 양수니까 둘 다 양수다. 맞아, 틀려? 아니죠. 이거 허근이야. 이거 x가 얼마냐면 1 플러스 마이너스 2i예요. 허근이야, 허근. 다시 무슨 근? 그러니까 곱해서 양수가 되면 허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 틀려? 그래서 실근이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런 경우는 무조건 뭐야? 실근이 나올 수밖에 없어. 판별식을 쓰면 항상 성립해. 다시 항상 뭐 한다? 항상 뭐 한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단 얘기. 자,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볼게요. 순서를 조금 바꿨쇼. 책에는 판별식부터 나와요. 다시 복습.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자, 두 양근. 두 양근이야. 불러 시작.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 됐어? 이거 보고 판단 내리는 거야. 두 음근 불러 시작. 합이 음수고 곱은 양수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세 개 공통부분. 됐습니까? 서로 다르대 부호가. 더하면
몰라. 곱하면 끝. 선생님은 무조건 외우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나왔네? 두근의 절대값이 같다. 무슨 얘기야? 합하면 0이야. 근데 곱하면 음수야. 아니, 곱하면 음수야. 맞아, 틀려. 한 변씩 올 필요 있다, 없다. 지금 읽으란 얘기야. 지금 공식을 읽으란 얘기야.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합하면 음수야. 곱하면 끝? 끝. 올 필요 없으니까. 3번. 절대값 음근이 양근보다 작다. 불러. 합은 양수고 곱은 음수야. 끝. 선생님, 저는 이런 걸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근의 부호, 합, 곱, 판별식 3개 다 쓰면 돼. 근데 이런 데서 쓸 필요가 없으니까 뻘짓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진짜 쓸모없는 뻘짓이야. 뻘짓에도 쓸모있는 뻘짓이 있어. 이게 근의 부호. 다시 한번 근의 뭐라고? 다시 한번 근의 뭐라고? 자, 2차 방정식이 있어. 1번. 두 양근. 다시 두 무슨 근? 첫 번째. 불러. 2배의 k 플러스 1이 양수. 맞아요? 또 k 플러스 3도 양수.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는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풀어. 해봅시다. 뭐야?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맞지? 세 개의 공통 부분이면 두 개 먼저 하는 게 편해. 자, 판별식 불러. 시작. 4배의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틀려. 띵, 띵.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k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지?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보이세요? 이 세 개의 무슨 부분? 한꺼번에 그리지 마. 두 개 먼저 해. 이거 두 개 편하죠? 이거 하면 뭐 나와?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나와. 맞아?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여기다. 맞지? 따라서 다 불러.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야. 답 맞니? 맞겠죠? 됐어요? 2번. 두근이 모두 음수야? 그럼 어떻게 돼? 합이 음수야. 다시 합이 뭐야?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거야. 맞아, 틀려. 곱이 양수야? k는 마이너스 3보다 클 거야. 맞지?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똑같네?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세 개의 공통 부분. 다시 한번 세 개. 무슨 부분? 조금 있다 보면은 부동식만 4개씩 나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여기. 요 두 개 공통 부분. 맞아, 틀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공통 부분 어디야? 여기죠? 색칠하세요. 불러. 마이너스 3보다 크고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끝. 3번. 다른 부호래. 더하면 몰라요. 곱하면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됐어요? 판별식은 할 필요가 끝. 제일 좋지? 맞아, 제일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시험지에다가 감사 인사드려야 돼. 출제자한테. 이런 문제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의 범위이고, 다시 근의 범위고, 근과 수의 비교야. 여기를 가만히 보면 말이야. 두 근이 어떤 숫자보다 크다. 인정? 그러니까 근이 P보다 크다라는 근의 범위죠. 빨간색. 우리가 실제로 쓰는 말을 보면은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P가 근보다, 근이 P보다 크다라고 근과 수의 비교를 해놨어. 맞아, 틀려? 아, 근의 분리 파트 2. 그런데 말입니다. 근은 X값이잖아. 맞아, 틀려? 그럼 얘는 X의 범위네, 일종의. 물론 얘는 0보다 크다, 작다지만. 맞지? 그러니까 원래 얘도 저렇게 풀면 다 나와. 그래서 근의 분리 파트 2는 복잡해. 무조건 그래프. 그리고 근을 표시해야 돼. 다시 뭐 표시해야 돼? 그럼 일반적인 방정식에서 근은 뭐야? X절편이겠지? 다시 무슨 절편? 그러니까 X축 그려야 되는 거야, X축. 다시 무슨 축?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읽는 방법을 얘기할 거야. 선생님, 만약에 읽는 방법을 몰라요. 그럼 여기는 네 가지밖에 없지만 내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 최소 7가지. 최소 몇 가지? 최소 7가지. 니네들은 네 가지밖에 안 써 있지. 맞아. 또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아, 이거 몰라도 돼. 이거 몰라도, 이거 그냥 뭐 하면 돼? 외우면 돼. 자, 뭐 하면 돼? 그래프를 그려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야 돼. 뭐가 있냐? 분리형이 있고, 비분리형이 있어. 이걸 구분을 해야 돼. 분리형과 비분리형. 예전에는 뭐, 박기종형, 비박기종형,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지금은 분리형, 비분리형이라고 얘기해. 분리형이 뭔지 모르겠어. 맞지? 비분리형은 뭐야? 분리형이 아닌 거를 비분리형이야. 됐습니까? 야, 분리가 뭐야? 나눠지는 거 아니야. 자, 뭐라고? 근을 범위에 따라서 나누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요,
근과 근 사이의 수, 경계라 그래요. 경계. 다시 뭐라고? 경계가 존재하는 애야. 존재야. 존재. 존재한다는 얘기는 100개가 있건 1000개가 있건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있다, 없다. 다시 있다, 없다. 다시 있다, 없다. 저게 첫 번째야. 이거 되게 복잡해. 참고적으로 이거 맞추는 애들 5%나 될래나? 이 문제 풀어서 맞추는 애들 5%도 안 돼. 왜? 양도 너무 많고 외우기도 힘들고. 그나마 이게 제일 편한데 니네들은 모르겠다. 자, 그럼 얘가 분리형인지 비분리형인지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됐습니까?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랬어. 맞지? 그럼 그릴 거야. 근을 이렇게 그려. 여기가 근이야. 맞아, 틀려. 그럼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랬어. 근이 큰 거야? 맞아, 틀려. 그러면 근은 X값이니까 P도 X값이야. 맞지? 자, X 이퀄 P를 그려봐. 이 P가 경계란 말이야, 경계. P가 어디 있어? 이쪽에 있을 거야, P가. 맞아, 틀려. 맞아요? 자, 그럼 분리형, 비분리형. 분리형이 뭐라 그랬어? 근과 근 사이에 수가 있어야지 분리형이야. 맞지? 근과 근 사이에 숫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이건 비분리형이야.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다시 한번 두 근이 모두 뭐보다 작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보니까 P가 여기 있어. 맞아, 틀려. 그래프상이니까 X는 P 이렇게 그리는 거야. 에? 수직선이었으면 이렇게 그려. 띡띡 찍어가지고. 무슨 형? 비분리형. understand? 예를 들어보자.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다시 한번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 P가 여기 있는 거야. 맞지? 무슨 형? 그렇지. 근이 벽에 의해서 나눠진 거야. 그래서 분리형.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 다시 한번 두 근이 모두 뭐 사이에 있다? PQ 사이에 있다. 됐습니까? 어떻게 돼? 근이 이렇게 있는데 P하고 Q가 여기 있는 거야. 맞지? 무슨 형? 비분리. 그렇지. 그럼 내가 이제부터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게 제일 중요해. 분리형, 비분리형 구분하는 게. 근의 분리라는 걸 파악을 해서 분리형과 비분리형 그림을 그리고 저 그림에서 다 끄집어낼 거야. 모든 걸. understand? 자, 예를 들어서 한 근은 1보다 작고 다른 근은 1보다 크다. 근의 분리지? 그려봐. 어떻게 생겼어? 근이 여기 있는데 한 근은 1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2보다 커야 돼. 맞아, 틀려. 그럼 1, 2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그 경계를 두 개 그려야 되는 거야. 맞잖아. 근데 한 근은 1보다 작은데 한 근은 2보다 커야 된다고. 1보다 작고 다른 거는 쏘리 2보다 1이 어디 있어야 돼? 아이 개 또라이 새끼를 씨. 아니 근이 두 개밖에 더 있냐? 근이 두 개밖에 없잖아. 한 근은 1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2보다 커야 된다고. 맞아, 틀려.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1, 2가 있어야 된다고. 맞아? 어? 무슨 형? 분리형. 그치. 한 근은 1과 3 사이에 있고 다른 근은 4보다 크다. 경계가 1, 3, 4야. 맞지? 1이 어디 있어야 돼? 3이 어디 있어야 돼?
4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자, 그림 봐. 무슨 형? 그렇지. 이 사이에 100개가 있건 1000개가 있건 상관이 없는 거야, 존재는. understand? 됐어요?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있고, 작은 근은 1과 2 사이에 있고, 다른 근은 3과 4 사이에 있다. 얘가 작은 근이지? 1, 2가 어디 있어야 돼? 맞아? 3이 어디 있어? 뭐야? 분리형. 다시 무슨 형? 다시 무슨 형? 특이한 새끼 하나 있게. 한 근만 P와 Q 사이에 있다. P가 더 작다고 할게. 한 근만. 근이 몇 개야? 2개인데. 한 근만. 다시 뭐만? 그럼 뭐 해보라 그랬어? 그려보라 그랬지. 그럼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근이 PQ에 있을 수 있는 거야. 맞지? 무슨 형? 또는 PQ. 두 가지 그림이 있겠지? 무슨 형? 분리형. 다시 무슨 형? 다시 무슨 형? 다시 무슨 형? 불량, 비불량 알겠어? 어? 이것도 순서가 참 지랄 맞죠? 저거랑 마찬가지. 선생님, 그럼 분리형이라는 걸 판단을 내렸으면 맞아 틀려. 얘는 목적이 분리하는 게 목적, 나누는 게 목적인데 어느 정도 나눠져 있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할 일이 별로 없어. 얘는. 사이에 있으면 할 일이 별로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경계값이라고. 다시 또 경계값. 경계값. 경계값은 함수값이야. 함수값. 다시 무슨 값? 그러니까 뭐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뭐 사이에 P가 있으면 FP. 맞지? 경계값에 부호만 따지면 돼. 다시 뭐만 따져? 다시 뭐만 따져? 근데 비불량은 할 일이 더럽게 많아. 이게 문제. 아, 참고 적어놨었는데. 고2 2학기 때 가면요. 고2 2학기 때. 됐습니까? 미적분을 배울 거야. 됐어? 그럼 그때 미분파 때 극대 극소라는 애가 있는데 그때 얘가 또 나와. 뭐냐? 극대 극소의 범위 해서 또 나와. 미리 얘기할게. 얘는 기본적으로 경계값의 부호. 다시 뭐의 부호? 판별식이 와야 돼. 다시 뭐가 와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가 와야 돼. 대가 뭘까? 그렇지, 대칭축이. 참고로 대칭축은 무슨 값이야? x값이야. 다시 한번 무슨 값? 대칭축은 x값을 구해야 되고요. 경계값은 y값이에요. 다시 뭐라고? y값이 0보다 크다 작다야. 그럼 y값이 0보다 크다 작다는 뭐야?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양수고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음수야. 맞지? 맞아 틀려. 여기서 판은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와야 되는 거야. 근이 있어야 돼. 다시 근이 뭐 해야 된다? 끝. 나머지 궁금한 거는 읽어봐.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함수 아니야, 방정식이야. 근데 뭐라 그랬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얘는 쉬운 거야. 크다 작다 줬으니까. 맞아, 틀려. 맞지? 나중에 재수 없으면 부등식하고 연결돼. 여기 봐. 뭐 할 거야? 근까지 표시를 해야 돼. 알파, 베타 안 쓸게. 그럼 1이라는 경계가 있는데 1이 어느 쪽에 있어? 왼쪽에 있겠지, 1. 맞아, 틀려. 그리고 이 함수가, 다시 한번 뭐가? 이 함수가 뭐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야. 이해가지? 맞아요? 무슨 형? 비분리형. 맞아, 무슨 형? 선생님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fx라고 쓸게. 그럼 이거는 비분리형이야. 맞지? 몇 가지 따져야 돼?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야? 시작. 경계값의 부호. 두 번째가 판별식. 세 번째가 대칭축. 자, 경계값의 부호가 뭐냐? 이 얘기야. 경계가 1이야. 여기 경계가 지금 하나 있는 거야. 다시 몇 개 있어? 경계값의 부호니까 얘야, 얘. F1이야, F1. 다시 뭐라고? F1이 양수야, 음수야? F1은 X값이야, Y값이야? 그림 보고 얘기해! X값이야, Y값이야? Y값이 지금 양수야, 음수야? 야, 아직도 그림 보고 얘기 안 해? 내가 XY 침범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양수라는 거는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X는 0 그려봐. 아니, Y는 0 그려봐, Y는. 이게 Y는 0이지? 그럼 이 값은 얘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됐어요? 예? 두 번째. 뭐라고? 판별식. 자, 무슨 식? 세 번째는 대칭축이 이렇게 있어. 얼마야? X는 A야. 다시 X는 뭐야? 그럼 얘랑 비교하면 돼야 안 돼? 얘는 X값이야. 얘는 Y값이야. 안 되지? 얘랑 비교할 수 있는 애는 그림으로 봐도 얘밖에 없어. 맞아, 틀려. 그러니까 A는 얼마보다? 1보다 크다. 이 세 개의 공통 부분이 답이라고. 차분히 풀어봅시다. F1 불러. 1 마이너스 2a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맞아요? 따라서 a는 1보다 크다. 됐어? 두 번째. 판별식. 다시 무슨 식? 4a 제곱 마이너스 4a 4a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틀려? 서로 다른이란 말이 나와야지 등호가 빠지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는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맞지? 세 번째 대칭축. a는 1보다 크다. 이 세 개의 무슨 부분? 시작. 공통 부분. 다시 무슨 부분? 판단 내려. 순서대로 할 필요 없어. 쉬운 거 먼저 하자고.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똑같네? 하는 의미가 없어요. 맞죠? 그럼 얘네 둘만 하면 돼. 그려봐. 1보다 크다. 얘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서 겹치는 부분이 생겨 안 생겨? 겹치는 부분이 여기야. 맞아, 틀려? 따라서 A는 얼마보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에요. 다시 말해서 A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근이 모두 1보다 커.
됐어? 됐습니까? 진짜 이건 끝이야.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풀어. 이걸 유도해 내겠다? 참고적으로 이걸 정리해 놓은 책이 없어. 이 책도 조금 설명은 해놨어. 근데 완벽하게 이때 이거 쓰고 저때 저거 쓰고 어떻게 판단을 내려서 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서 쓰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어?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근해 부호했어. 다시 한번 근해 뭐라고? 조금 이따 물어볼 거야. 문제 읽으면서. 그러니까 표시 안 하는 새끼들은 절대 못 읽어. 그럼 뭐 할 거야? 합의 부호, 곱의 부호, 곱이 양수야? 에이씨, 판별식 와야 되네. 맞아, 틀려. 일반적인. 선생님, 나 이거 대신에 저거 할게. 이건 뭐야? 0보다 크다, 작다 아니야? 맞아, 틀려. 해볼까? 두 양근이라는 거. 다시 한번, 두 뭐라는 거? 둘 다 0보다 큰 거 아니야? 그럼 0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이해 갔어? 그럼 뭐야? 비불령이야. 맞잖아. 똑같아, 그래서. 만약에 양수 음수야. 다시 한번 뭐라고? 그럼 0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맞아, 틀려. 무슨 형이야? 분리형. 다시 한번 무슨 형? 그래서 F형은 음수다. 끝이야. 대칭축은 합과 관련이 있어요. 다시 대칭축 뭐과 관련이 있어? 그리고 F형은 곱과 관련이 있어. F형이 곱이잖아. 맞아, 틀려. 상수니까. 맞지? 1번.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 사이에 얘가 있어. 얘가 뭐야? 분리형. 그려봐야겠죠? 근까지 그릴 거야. 근까지 그리는 거야. 마이너스 2가 어디 있어? 가운데 이렇게 있지. 무슨 형? 분리형. 이 함수가 뭐야? 시작.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을 그려놓은 거야. 됐습니까? 그럼 분리형은 뭐만 따져? 몇 가지? 경계값의 부호. 맞지? 요거. 경계값이 얼마야? f 마이너스 2. 함수에서 값자 붙은 건 전부 다 y값이야. 자, 그럼 그림 봐봐. 이 f 마이너스 2는 다시 f 뭐는? 양수야, 음수야? 너 모르지 이거. 양수야, 음수야? 확실해? 왜 음수야? 그렇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정답.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 맞아, 틀려.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왜? 예를 들어서 x축이 여기, y축이 여기 있어. 근데 얘가 여기 있어. 그럼 뭐야? 얘보다 크니까. 맞아, 틀려. 그래서 x값상 양수야. 맞아? 얘는 y값상 음수야. 맞지? 내가 그랬다. 니네가 함수를 못하는 이유는 x값, y값을 구분 못한다 그랬어. 공존해야 안 해? 안 해요. 됐습니까? 고마워. 불러. f-2는 시작. 4 플러스 2배의 m 플러스 2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음수다. 끝! 다시 뭐라고? 다시 2번. 두 근이 모두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거 근의 범위구나. 0과 2 사이에 있대. 다시 0과 어디 사이에? 0 어디 있어, 그럼? 저쪽에 있어. 2는 어디 있어? 저쪽에 있어. 무슨 형? 비불령. 몇 가지? 그런데 여긴 경계값이 몇 개야? 경계가 2개니까 경계값도 2개야. 경계가 4개면 경계값도 4개야. 맞아, 틀려? 여기 F0은 양수, 또 F2는 양수, 둘의 공통부분. 됐습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벌써 3개야. 맞지? 마지막이 뭐야? 대칭축. 다시 한번 무슨 축? 대칭축 불러. 시작. 2분의
m 플러스 2. 2분의 m 플러스 2는 얼마에서? 0에서 2 사이. 눈에 x만 보는 거야, x만 얘는. 맞아, 틀려? 몇 개? 얘의 무슨 부분? 공통부분.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거야.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풀고. 스텝 1을 스텝 1 스텝 1 뭐라 그랬어, 중요한 말? 두 근이 모두 음수. 맞아, 틀려? 불러. 4 곱하기 k-2가 0보다 작다. 니네가 이 선생이야 왜 자꾸 이론으로 얘기해? 멀지? 이론하고 실제로 튀어나오는 게 아직 멀지? 그게 붙어야 돼. 계속 불러. k제곱 플러스 1이 뭐야? 곱이지? 곱은 뭐야? 0보다 크다. 그럼 신경 쓰지 마. 그냥 다 쓰고 할 거야. 판별식은 올까 말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실제로 얘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항상 성립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러니까 얘는 안 해도 되는 거야. 써는 놨지만 써놓고 보니까 안 해도 되는 거야. 맞아, 틀려? 뭐 할 격? 제목이 뭐야? 근해분리. 지금 막 머릿속에서 다 나오지. 왜 나오니 그게? 니네가 알아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심리학에 나오는 최근 효과야. 가장 근처에서 최근에 배웠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것 뿐이야. 그거 갖다가 니네가 다 이해했다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말했어. 암기는 무슨 싸움? 정신 상태 싸움이야. 정신력도 아니야. 정신력 싸움이 맞아. 집중력이 아니야. 정신력이야. 정신이 똑바로 박힌 새끼는 암기를 잘하는 거고, 정신이 개 썩어버린 새끼는 암기를 못하는 거고, 누구처럼? 박기종처럼. 녹화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1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맞지? 불러. F1은 그치. 양수. 여기야, 여기. 맞아, 틀려. 계속.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고. 럴럴럴럴럴럴. 얘 얼마야? A 플러스 1. 다시 뭐라고? A 플러스 1은 얼마보다? 그림 보고 얘기해. 그림 보고 얘기해. 그림 보고. 1보다 크다. 왜? X는 X끼리만 비교한다 그랬어. 맞아, 틀려? 맞아요. X. 됐어? 니네 이제 도형 잘하겠다. 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선생님, 왜? 이거 인수분해 되는데요? 해, 안 해? 안 해. 인수분해 하는 목적은 근을 구하자는 거야. 다시 뭐 하자는 거야? 근을 구하자는 거지. 이거 하자는 얘기 아니야. 됐습니까? 물론 근 구해서 해도 돼. 둘 중에 누가 크다 작다 나올 테니까. 됐어? 근데 이거 뭐야? 똑같아. 그런 짓거리 안 해도 돼. 근의 분리. 1이 어디 있어? 무슨 형? 불러. F1은 음수다. 맞지? F1 불러. 1 플러스 2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뭐하다? 작다. 됐습니까? 됐어요? 물론 참고적으로 얘하고 얘가 나오긴 나와. 이게 3 마이너스 X고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야. 나오긴 하는데 이게 더 편해. 여기는 인수분해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야. 물론 부등식을 풀다 보면 인수분해가 나올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몇 개 남았어? 4개? 오, 장난해? 여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야. 다시 되게 뭐한 부분? 왜 어려울 것 같아? 모르면 못 풀어. 이해할 생각 하지 말고. 자, 2차 방정식이 나왔어. 그런데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근의 부호래. 그치? 제목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크대. 맞아, 틀려. 불러. 마이너스 4K는 0보다 작다. 음수 쪽이 크니까. 맞아, 틀려. 불러. 2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이게 뭐야? 시작? 곱. 다시 뭐라고? 니는 말로는 곱이라고 하면서 손으로는 이걸 써야 되는 거지. 맞아, 틀려. 얘는 0보다 작다. 판별식은 없다. 좋아. 엄밀히 말해서 할 필요 없다. 왜? 항상 성립해. 이게 무슨 스텝업이야? 2차 방정식을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거를 냅두는 새끼가 어딨어? 이걸 이렇게 냅두는 새끼가 있어, 없어? 이거 뭐야? 2x 넘어가면 3x, 6, 2네. 다시 뭐라고? 감마가 2야. 맞아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얼마보다? 2보다 작은 거야. 맞지? 맞아, 틀려. 이거 이름이 뭐야? 그렇지, 근의 분리. 근과 수. 뭐 할 거야? 그럼 2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맞지? 맞아, 틀려. 무슨 형? 몇 가지? 불러. F1은 0보다 크다. 그림 보고. 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요? 쏘리. 2. 유인. 불러. 2K. 그치. 불러. 2K는 2보다 작다. 그치. 요렇게 원칙 잡아놓고 읽으면 돼. 알았어?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니네가 책에 있는 내용을 열심히 외워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다 헷갈려. 이건 또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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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래 도구는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맞아, 틀려. 그런데 어머나 된장. 이게 뭐야? 근의 분리. 근의 범위라고 해도 돼. 뭐 할게요? 그릴게요.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어? 0이 어디 있어? 사이에. 1이 어디 있어? 이름이 뭐야? 그렇지. 얘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 있기 때문에 분리형이야. 그럼 뭐만 따지면 돼? 경계값만 따지면 되지. 불러 시작. F-1은 양수. 계속. F0은 음수. F1은 양수. 끝. 다시 뭐라고? 뭐라고? 실력? 아. 실력? 아. 이 문제야.
올라가셔서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수업 시간 했는데 뭔 숙제야? 반복수학 부동식 끝까지 하시고요. 마플, sorry, 유형, RPM. 다시 뭔 PM? 부동식 끝까지. 숙제. 다음 시간부터는 경우의 수. 1시간이면 끝나겠죠? 그 다음 시간엔 행렬. 1시간이면 끝나겠죠? 선생님, 그렇게 진도 다 끝나고 나면 뭐 하시려고요? 뭐 할 것 같아요? RPM하고 마플 풀 거야. 그때부터는 오답 노트 쓸 거예요. 알았어. 알았니?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 오답 노트, 그러니까 마플하고 RPM을 니네가 숙제를 다 했다는 가정 하에 내가 생각하기에 니네들 3월 3일 계약 전까지는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매 시간마다 오답 노트 쓰는 건데 뭐고.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선생님 3월 달부터 뭐 합니까? 뭐 하긴 뭐지, 놀지 뭐. 뭐 하고 실전 문제를 풀면서. 야, 근데 선생님 웃음소리가 악마 같니? 선생님이 집사람한테 혼났고 욕먹었거든? 그래, 이렇게 웃지 말라고? 악마 같댔고.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 못 웃게 하니까 그 다음에 웃음을 참겠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돼. 자, 봐봐. 뭔 소린지 모르겠어. 할 수 있는 거 하자. 여기 두근이 얼마야? 2하고 3이야. 두근. 1과 3 사이에 있는 거야. 맞아, 틀려? 맞아? 뭐야? 근의 분리야. 근의 범위라고. 근데 문제는 적어도 한 개라 그랬어. 다시 적어도 뭐라고? 다시 적어도 뭐라고? 책에서 이거 6건 비슷할 텐데 난 그렇게 안 써. 그러면 적어도 한 개라는 거는 1과 3 사이에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한 개나 두 개가 있다는 얘기지. 한 개 이상이요가 아니라 안 할 거야, 그거. 아직 안 할 거야. 네가 생각하는 거 안 할 거야. 네가 생각하는 대로 풀어봐. 내가 생각하는 게 틀려. 거기 함정이 또 있어.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라는 건 적어도 한 개라는 말만 한다면 야, 적어도 한 개 그럼 몇 개니?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생이 한 개 이상이요 그렇게 얘기를 해.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질문. 적어도 한 개 있다. 적어도 한 개 있다. 맞아 틀려? 그럼 몇 개 있는 거야? 그랬더니 한 개 이상이요라고 얘기를 해.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아니야. 그 얘기도 아니야. 아니, 나는 이 얘기가 아니라 야, 사과가 말이야. 어? 여기 100개가 있는데 박스에 100개가 있어, 사과가. 내 앞에 적어도 한 개가 있어. 그럼 내 앞에 사과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한 개 이상. 맞지? 당신은 국어를 하고 있는.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얘기야. 맞지? 이건 국어야. 내 말 잘 들어. 사과가 박스 안에 100개가 있는데, 다시 몇 개가 있는데? 전체가 100개인데, 내 안에 내가 그랬어. 야! 선생님 앞에 적어도 한 개를 갖다 놔 그랬어. 야, 나 적어도 한 개 먹을 거야.
100개가 있어, 사과가. 근데 내가 그랬어. 난 적어도 100개를 먹을 거야. 질문 잘 들어. 니네 똑똑히 들어. 이거 똑바로 들어야 돼. 내가 몇 개를 먹겠다는 얘기야. 모르겠지. 내가 이거 니네 경우의 수 할 때 했었는데. 수학의 정답을 얘기해. 내가 뭐라고 그랬어? 개를 물어봤지. 그럼 니넨 정확하게 개로 대답해. 한 개거나 두 개거나 세 개거나 네 개거나 다섯 개거나 점점점 해가지고 99개 또는 100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수학적으로. 언더스탠? 내가 그런 얘기했지. 야, 손가락 들고 이차함수 그려봐. 선생님 못 그려요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아, 틀려. 정확하게 수학은 가지수 뭐 이게 나와줘야 돼. 국어는 몽땅 한 개 이상. 근데 이게 말장난하는 거야. 적어도 한 개나 한 개 이상이랑 똑같은 얘기야. 맞지? 넌 몇 살이야? 얘랑 동갑인데요? 그럼 넌 몇 살이야? 얘랑 동갑이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내가 얘기했잖아. 야, 반지름이 뭐야? 반지름. 지름의 반. 지름의 반이야. 그럼 지름은 뭐야? 반지름의 2배요. 예? 이 미친놈 아니야? 똑같은 얘기 아니야? 아니, 선생님 말이 다른데요. 뭘 똑같은 얘기예요. 표현법의 다양성이냐, 새끼들아? 수학에서는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얼마 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양수야. 됐어? 예. 말해. 몇 가지? 네 가지?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a가 0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맞아, 틀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네? 말해. a가 0일 때와 0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수학적인 언어를 얘기할 줄을 모르니까 자꾸 말 읽다가 헷갈리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 기억 안에 많은 게 들어있어. 그런데 말로 조져놓은 유형이라는 이상한 걸 아니 얘만 따져봐도 돼 문제는. 그러면서 뭐해? 중요한 건 이게 두 가지야.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해야 되는 거야. 맞아, 틀려? 맞아? 이렇게 해놓고서 뭐해? 말로 막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 그리고 나서 니네들한테 실수를 유도하는 거지. 언더스탠? 그래서 얘는 근이 1과 3 사이에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다. 맞아, 틀려? 니네들의 판단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한 개만 있어. 다시 몇 개만 있어? 자, 근에 불리니까 그려봅시다. 어떻게 있어? 2하고 3이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야. 맞아, 틀려? 또 있어? 어떻게 있어? 2하고 3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 틀려? 그럼 한 개 있는 경우는 다 했다. 맞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 한 개 있는 경우는 다 했다. 맞아? 그 다음에 몇 개 있는 경우? 2개 있는 경우. 이거는 뭐야? 2하고 3이. 시작. 비분리. 다시 뭐라고? 이거 풀고, 이거 풀고, 이거 풀고 뭐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다 합치란 얘기야. 또 넣는. 그런데 다 이 얘기야. 내가 아까 저기다 저렇게 적었는데 실제로 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니네들한테 저렇게 적은 거야. 이걸 한꺼번에 합칠 수가 있어. 한 번만 해도 돼, 이 얘기를. 자, 봐봐. 분리형이지. 이거 불러. F1이 양수고 F3이 음수야. 맞아, 틀려? 이거 불러. F1이 음수고 F3이 양수야. 맞니?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한 새끼는 양수고 한 새끼는 음수야. 무슨 뜻이야?
이런 말장난이야. 그거는 한 새끼는 양수고 한 새끼는 음수야. 맞지? 둘이 번갈아 가면서 맞아 틀려? 맞아? 뭘까? 니네 알아? 안 들려? 이 시국에 세제곱이 왜 나? 세제곱 나온 것도 1차로 끌고 갈 판에 뭐야? 부호가 다른 거지. 부호가 다르다면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그렇지. 이 얘기야. 저걸 한꺼번에 표현하면. 이걸 한꺼번에 표현하면 FP 곱하기 FQ가 음수다. 이렇게 한꺼번에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세 번 안 풀고 두 번만 풀면 돼. 맞아, 틀려.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세 번 해, 이 새끼들아. 한금만 있다. P와 Q 사이에 한금만 P와 Q 사이에 앞뒤 문맥을 좀 봐라. 내가 국어를 못해요. 저게 국어냐 외계어지. 국어를 못하면 외계어라도 하든가. 외계어도 국어를 못하니까 외계어 할줄 아는 게 없어요. 와짜 맞는데? 와짜 맞는데? 차자 전혀 아닌데 와야 와. 아, 거기서 차로 보여? 네 자리 여기 지정. 와. 자, 봐봐. 오늘 뭐 했어? 근의 분리. 그냥 근의 범위야, 근의 범위. 근의 범위. 근데 이게 원래 이걸로 근의 부호도 다 얘기해도 돼. 이거 안에 근의 부호까지 다 이걸로 표현이 돼. understand? 여기 쓰이는 숫자가 0이 쓰이면 부호가 되는 거야. 맞아, 틀려? 그것도 경계가 하나만. 다시 경계 몇 개만? 하나만. 우리 무조건 뭐예요? 0보다 크다 작다잖아.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 해도 돼. 근데 이거를 왜 했냐? 얘가 조금 빨리 풀려. 맞잖아. 얘는 뭐 그림 그리고 뭐 하고 판단 내리고 그래야 돼. 맞아, 틀려? 이걸 푸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understand? 이걸로 풀어도 돼. 그림으로. 됐습니까? 그런데 얘는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뭐해? 빨라. 그래서 뭐하다? 아, 선생님, 저는 이거 외우는 거 싫어요 하는 사람이 이거 하나만 기억해서 풀어도 돼. 됐니? 그럼 똑같이 나와. 합과 곱에 관련된 얘기가 똑같이 나와. 알았어? 됐습니까? 자, 오늘 부등식까지 끝이 났어요. 여러분들 다항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 틀려? 뭐 곱셈정리 인수분해 항등식하고 나머지 정리했고 맞아 틀려? 복소수 했고 2차 방정식 했고 맞니? 제목만 얘기할 수 있어도 니네들은 거의 60에서 70%는 안다고 봐도 돼. 근데 이 제목이 순서대로 나와야 돼. 그래야지 놓치는 게 없어. 막 인수분해 해가지고 항등식 가지고 나눗셈 끝나고 나니까 이제 복소수 나왔고 2차 방정식 나왔고 2차 함수 나왔고 2차 부등식이 나온 거야. 맞아 틀려? 다음 시간부터 경우의 수는요. 수학에서 분야가 좀 다른 분야예요. 됐습니까? 니네가 선생님하고 경우의 수를 했을 때, 다시 경우의 수 뭐 했을 때? 기억나는 거 있어? 나는 경우의 수를 이제 니네하고 두 번째로 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아주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해줄 거야. 어디서 써먹게? 수능에서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됐습니까? 됐어요? 질문. 나 리모컨 어딨니? 여기 있다.